여성들의 삶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유방에서 혹을 발견했을 때를 말하죠. 소리 없이 자라나는 암세포의 공격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암입니다. 무조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귀에 잘 안 닿았어요. 뭐 내가 암이야. 우리 집에는 암이 내력도 없는데. 유방암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입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죠. 최근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생존율과 치료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유방의 피부와 근육을 거의 다 덜어내는 그런 수술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수술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항암 치료가 좋은 약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효과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수술의 범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치료 순서를 바꾼 선행 항암요법은 암의 크기를 줄여 원활한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환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유방외과 전문의 최진혁 교수와 함께 여성암 1위, 유방암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이좋은 남매 덕분에 언제나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최혜정 씨의 집.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면 수다를 떨고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단란한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최혜정 씨가 작년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알릴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정도는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좀 엄마가 조금 아프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막내는 전혀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엄마이기에 힘든 내색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병 생활의 끝을 장담할 수는 없었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고 또 치료를 받는 기간이 또 짧지 않고 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가장 걱정이 되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수술에 대한 걱정도 차츰 커졌습니다.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절제하고 나면 깊은 상실감에 빠질 것 같았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낫기만 하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이제 차츰 지나니까 혹시 이게 다 가슴을 다 이렇게 전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 너무 좀 두려웠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아직 초기고 그리고 이제 선항암을 해서 좀 이렇게 줄이면은 충분히 이렇게 부분 절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최혜정 씨는 지난 11월부터 선행 항암요법을 8차례 받은 후에 부분 절제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따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약 드시는 건 잘 드시고 계시고? 네, 약 잘 챙겨 먹고 있고요. 네. 네, 팔 이렇게 움직이시는 데는 괜찮아요? 네. 지금 전혀 3개월 됐으니까 저희가 올해 수술했으니까 보통 수술하고 6개월 뒤에 검사 한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3개월치 약 타가시면서 네네. 다음 3개월 뒤에 검사 예약하시고. 발견 당시에는 겨드랑이의 림프절에도 전이가 돼 함께 치료해야 했습니다. 폭도 제법 컸었고 보다는 우리가 림파선이 문제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좀 커져 있는 림파선들이 좀 이렇게 보였었고 이게 아마 병이 이제 상외측에 겨드랑이 가깝게 있으니까 림파선 전이의 위험이 조금 높았었고 폭도 이렇게 유방에 비해서는 작지 않은 폭이었었는데 정밀 검사상에서 암의 위치와 크기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태였죠. 하지만 빠른 수술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진짜 당장 빨리 떼어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 주치 선생님이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서
사이즈도 이제 수술 뒤에 이제 항암을 하셔야 될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후에 항암을 하셔야 된다 하면 조금 항암 전에 수술 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좀 권해드렸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타입의 환자분들은 이제 항암이 잘 안 듣고 거의 이제 사이즈가 비슷한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고 임파선도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조직 검사 결과 최혜정 씨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었습니다. 호르몬에 의해 암세포가 천천히 성장하는 유형인데요. 다행히 항암 효과가 좋아 수술 전에 암세포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더 항암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먹는 항호르몬제 드시면서 이제 경과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 항호르몬제는 지금 3개월 드셨는데 크게 특별히 안 불편하시죠? 네네네.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원인이 된 경우엔 항암 치료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더라도 정기적으로 호르몬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난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선행항암요법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이후에 예후가 좋은 군과 예후가 좋지 않은 군을 조금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군이 있고 조금 모자라는 군이 있는데,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군은 이제 예후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타입 자체도 순한 타입이었고 이제 뭐 임파선 전이도 없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예후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혜정 씨는 선행 항암요법과 수술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암이라는 질병이 주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점차 나아지는 상태를 보면서 희망을 품자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한 4번 하고 다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MRI 찍어보면서 눈으로 확인했죠. 진짜 줄어들었다는 거를 그때 보고 정말 다행이다. 이게 뭐 항암이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이 이제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고, 하기를 잘했다. 먼저 이렇게 선행항암요법을 먼저 하자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서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가족은 투병 생활을 견뎌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덕분에 가족과 보내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수술 후 2, 3년 동안은 재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을 지켜낼 겁니다. 새로운 이 치료법이 잘 적용이 되어가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게 천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뭐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희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잘 극복할 수 있다. 물론 환자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유방암은 조직 검사를 통해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허투 양성, 3중 음성 유방암 3가지로 분류합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허투 양성 유방암과 3중 음성 유방암은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암이죠. 선행 항암 요법은 환자에게 맞는 항암제를 미리 알아보는 기회입니다. 수술 부위를 줄이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엔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병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했을 때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든지 수술을 하면 뭐 혈관이나 아니면 인접 장기에 손상이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방암처럼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방이라는 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작게 자르고 또 이제 모양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안주영 씨는 지난 1월 유방암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병이 많이 진행돼 전절제술을 피하려면 선행 항암요법이 불가피했죠. 2월에 처음 오셨을 때 사진이고 사실은 이때는 뭐 전절제밖에 못했을 상황인데 그래도 너무 커서. 네, 그죠. 다행히 항암 치료가 뭐 경과가 나쁘지 않아서 뭐 이 정도면은 보온절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8회 진행했는데요. 점차 암의 크기가 줄어 치료를 끝낼 무렵엔 부분 절제술이 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혹시나 이게 항암이 잘 안 들으면 뭐 독하시다 얘기하셨지만 네. 굉장히 잘 받으신 축에 속해요. 근데 독하긴 되게 독하다고 이야기요. 그러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네. 그죠. 머리에 항암 치료의 흔적이 남은 대신 암을 이겨내는 단계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수술 뒤에 하는 이제 항암요법은 이 항암요법이 환자분한테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발 하면 잘 안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발 안 하시고 잘 지내시면 그냥 잘 듣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유방에 혹이 있는 상태로 항암 치료를 하니까 이제 반응률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항암이 잘 안 듣는다면 빨리 수술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장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안주영 씨는 유방 부분 절제술과 유방 재건술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면 유방의 일부가 소실되는데요. 이때 재건술을 통해 가슴의 크기와 모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한쪽 가슴을 전부. 전절제. 예. 그랬는데 조금 이제 줄여서 하자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전절제는 너무 그렇고 해서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예, 선생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암 수술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싫다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의외로 치료가 끝나고 몇 개월, 1년 이렇게 지나시면 샤워하시거나 혹은 대중목욕탕 갈 때 심각한 우울증까지 오실 정도로 많은 이제 삶의 질에 맡은 저해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형외과랑 저희 병원에서 협진을 같이 해서 재건 수술해준 분들은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유방 부분 절제술을 진행합니다. 먼저 겨드랑이 및 림프절의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경우엔 몸이 붓거나 통증이 생깁니다. 다행히 안주영 씨는 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림프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팔이 많이 부어서 환자분들의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효과적으로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전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림프절의 수술의 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림프 부종이 오는 확률을 많이 줄이게 된 것이 이제 또 얻게 되는 큰 이점 중에 하나였고요. 유방 부분 절제술은 유방암이 발생한 부위의 일부를 제거하고 본인의 유선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 수술법입니다. 암은 아주 가느다란 가지를 뻗는 경우가 있어 수술로 암세포가 모두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절제한 조직으로 검사를 의뢰해 암세포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만약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추가 절제를 해야 합니다. 2시, 4시, 6시, 8시, 10시, 12시 6개 다 네거티브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행히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환자분한테는 이제 암세포가 이제 큰 암세포는 이제 우리 몸속에 남아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미세한 암세포들이 아직까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이후에도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잘 검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환자 타입에 따라서는 이제 항호르몬제라든지 아니면 표적 치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행 항암 후에 수술하고 뒤에 연달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유방 재건술을 할 차례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인 만큼 환자의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단계죠. 암세포가 없어진 부위의 피부를 분리해 빈 공간을 인접 근육으로 채워줍니다. 피부는 유륜을 경계로 해서 잘라내는데요. 최소한의 흉터가 남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죠. 수술 후에 어깨와 팔의 사용이 줄어들면 관절이 굳어 운동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빠른 회복을 돕는 길이죠. 수술한 쪽은 저희가 흉터를 유륜과 피부 경계부로 남도록 해놨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실 거고 그리고 유방 크기는 아마 수술한 쪽이 조금 작아질 수도 있는데 원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원래 수술 전에도 비대칭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술로 인해 큰 비대칭은 발생하지 않아서 뭐 대중목욕탕 가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보시기에도 큰 스트레스 없이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유방암은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놀라니까 뭐 그냥 멍했어요 그냥. 예. 김희수 씨는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우리 처음 왔었을 때 사진인데 사실 유방에 혹이었지만 임파선이 큰 게 있어서 좀 걱정이 됐었고 수술 바로 하기에는 좀 제법 사이즈도 컸었고. 유방과 림프절에 암세포가 발견됐는데요. 선행 항암 요법을 진행하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일 걱정이 선항암을 6번인가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거의 한 6개월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암이 혹시나 커져버리면 어떡하나. 왜냐면 제가 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4번, 5번? 그 정도에 아예 없다고 얘기를 없어졌다,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너무 좋았죠. 한마디로. 겉에 쪽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만져지면 자기가 이제 줄어드는 게 이제 만져져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제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보다 환자분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체감하면서 아 내가 이 약이 잘 듣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항암 치료하시면 훨씬 더 힘을 내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 항암 요법만으로 암세포가 없어진 덕분에 수술 범위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든 걸 확인하면서 사기를 높인 것도 도움이 됐죠. 보면은 어때요? 유방 수술한 쪽은 티가 아직 조금 나나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줄었으니까 그죠? 그것 말고는 너무 만족해요. 네. 만약에 선항암을 안 했더라면 아무래도 많이 도려냈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한쪽을 다 잃지 않았을까. 그랬지만 뭐 선항암 덕분에 거의 표시 안 날 만큼 수술도 잘 됐고 약도 잘 들어서 암도 없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암은 커질수록 전이와 재발이 잘 됩니다.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방암의 경우 2기 이내에 발견되면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4기가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경림 씨는 유방암 발견 당시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도 처음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의학이 좋고 가니까 뭐 운명대로 또 사람이 태어나서 가는 건 한 번 가는데 2번 안 가잖아요. 빨리 가 늦게가 차이잖아요. 뭐 내가 정 안 되면 가야 된다면 가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보고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암이 여러 부위에 전이돼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암의 크기를 줄여야 했죠. 우리 처음에 이제 유두에만 만져져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거의 왼쪽 유방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목이 이렇게 있었지. 그리고 그것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주변에 임파선들도 많이 전이돼 있었고. 유두가 함몰될 정도로 암이 커지고 전이된 암이 몸 곳곳에 점처럼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사실은 이제 오셨을 때 검사해봤을 때는 4기로 진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방뿐만 아니라 목 쪽에 있는 임파선 그리고 심장 주위 그리고 반대쪽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도 전이가 돼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항암 치료가 발달되기 전 옛날에는 사실 말기라고 진단하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명했어야 되는 그런 병이었죠. 과거엔 손에 쓸 수 없는 경우였지만 선행 항암 요법이 시행된 후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경림 씨는 선행 항암 요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항암 치료만으로도 대부분의 암세포가 사라진 겁니다. 없어지면 아유 이 없어졌는데 수술 안 하면 안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이게 눈으로 보기엔 없지만 실제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암세포들은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이제 치료 끝내면은 또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었던 부위는 깨끗하게 절제하는 게 좋아서.
암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려면 전절제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겨드랑이의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을 떼어 검사를 의뢰합니다. 암세포가 발견된다면 다른 부위에도 암세포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보내신 거는 노드 없이 파이브러스 티슈고 네거티브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전이가 되지 않은 걸 확인한 후 유방과 피부 아래의 유선 조직을 제거합니다. 선행 항암요법으로 최상의 효과를 본 만큼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임파선에 그 암세포가 남아 있었으면 이제 그 환자분이 이제 임파선으로 이제 전이가 심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목 위쪽에 있는 임파선도 전이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태여서 추가로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여부를 좀 고민해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제 제일 안에서 가까운 부위 쪽에 있는 대부분의 임파선을 떼서 검사를 해봤을 때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제 모든 환자가 사실 사기라고 동일한 건 아니고 항암 치료에 효과가 좋았던 분들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환자의 예후도 이제 또 조금 더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사기 중에서는 그래도 잘 관리하시고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방암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체중인 경우엔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져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체중 감량과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우와, 바람 너무 분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여기 와서 걸고 집에 돌아가면 거의 2시간 정도. 밥 먹기 전에 꼭 먼저 걷는 게 첫째죠. 김미경 씨는 작년 7월에 유방암을 발견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전통적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완치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상 밖의 아픔이어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꼭 이길 거라고 그런 생각. 나한테는 터널이 생겼다. 이 터널만 가면 된다. 뭐 항암 6번 하는 거죠. 뭐 손 꼽아 기다리는 거죠. 근데 3번째 하고 한번 검사하니까 기결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기결로 안 보이는데 왜 항암을 더 하냐고. 그래도 안 된대요. 이 약은 그런 6번을 해야 된다는 뭐. 항암 치료 3회 만에 암세포가 사라져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한몫했죠.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데 이어 1년간 이어진 표적 치료와도 작별했습니다. 이제 표적 치료는 이제 항암 치료 할 때부터 해서 수술 뒤에도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는 치료라서 조금 길었을 텐데 그래도 뭐 별탈 없이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선생님 덕분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밀 검사 사진상으로 암세포의 크기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다 없어지고 암은 다 없어지고 상피내암만 이제 연기암만 약간 남아 있는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먼저 하신 분은 이제 암이 남아 있는 분이랑 그렇지 않은 분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경과가 이제 암이 없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예후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표적 치료도 다 끝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사진 찍으면서 경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방암 환자는 뼈 건강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치료제가 뼈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골밀도 검사는 조금 낮은 편이어서 여기서 더 낮으시면 이제 골다공증 주사 맞으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관리 잘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 D랑 칼슘 복합제 계속 잘 챙겨 드시고. 어쨌든 1년간 치료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완치됐고요. 아직은 전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 잘 지켜보면서 또 경과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씨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뒷전이었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나를 챙길 수 있는 시간도 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나쁜 것만 아니었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우듯 암에 걸렸을 땐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병원이죠. 유방암에 걸렸다 하면 내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다 전절제를 다 한다고 했는데 전절제를 안 하고 그냥 항암을 하고 그냥 뭐 여로만 보고 조직이 없으니까 그대로 뭐 보완했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암이 옛날에 우리 생각하던 것처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유방암은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으로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초기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여러 치료법이 개발된 만큼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을 억제시키는 많은 좋은 약들이 같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유방암 치료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방암이 걸리셨는데 주변에서 의사분들이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먼저 권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좀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신다면 절대 그러실 필요 없이 의사 선생님의 그 공고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시게 된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